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댓글에 달린 UiPath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하나의 접근으로 바라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립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된 기업이더군요. 몇몇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UiPath는 2005년에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만 18년은 된 듯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던 데니얼 데인스가 회사를 나와 만든 기업입니다. 루마니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10명 남짓이 모여 시작한 프로그램이 현재 12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인 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UiPath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RPA라고 불리웁니다. 약자를 풀어보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의 형태는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인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로봇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따라서 UiPath에서 제공하는 제품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흔히 우리가 챗봇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의 봇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표적인 제품군은 스튜디오 X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밖에도 앱스,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어시스턴트 등등 많은 제품군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군들은 크게 세 가지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른 하나는 일을 자동화하고, 마지막은 이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는 업계들은 다양합니다. 뱅크, 헬스케어, 보험, 공공, 제조업까지 여러 업계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헬스케어는 최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매출로의 연결도 발생하고 있죠. 관련해 ARR은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주된 시장은 미국이며 일부 아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매출로 인식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이센스 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이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하는 구독 매출, 마지막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라이센스 판매와 이를 유지보수하는 데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라이센스 판매가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구독 매출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유지보수에 이렇게 매출이 높게 발생하다니 이해가 안 되었지만 단순한 유지보수보다는 업그레이드의 성격이 강한 듯합니다. 즉,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은 라이센스의 1단계 혹은 2단계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붙여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업의 전체 성격은 흔히 표현하는 사스 기업에 속한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구독 판매하는 기업이죠. 추후 이야기할 밸류에이션 피어를 설정하는데 이를 반영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전망치는 30% 이상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히 놀라운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이전 히스토리와 현재 대표 기업인 UiPath의 연간 성장률을 볼 때 저는 20% 언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매출 성장률도 20%에 준하죠. 이러하든 저러하든 이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높게 추정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UiPath가 가진 포지션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술력 측면입니다. 기술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트너를 비롯 여러 외부 기업에서 평가한 UiPath의 포지션은 대체로 우상향에 위치합니다. 그것이 시장 내 지배력이든 리더로서의 입지이든 유사한 격이죠. 여기에 경쟁자로 포함되는 기업들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블루프리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현재 RPA라는 시장은 AI라는 흐름을 가지고 탄력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업무 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툴은 큰 경쟁자죠. 차이점을 둔다면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C수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UiPath의 솔루션이라는 점일 것 같네요. 시그니티 솔루션에서 경쟁업체들의 제품과 비교를 했는데 UiPath의 스튜디오 X가 갖는 장점은 사용의 편리함, 낮은 진입 가격 정도로 생각됩니다. 다른 유튜브나 커뮤니티 평가를 보더라도 드래그 방식, 레코딩 방식으로 본인이 하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듯 하죠. 다음은 UiPath의 실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구독 형태의 기업에서 흔히 지표로 쓰는 ARR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다음으로 연간 매출도 유사합니다.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2022년 말 대비 약 1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실적만 놓고 보았을 때는 2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여전히 적자이죠. 현금 흐름을 대변하는 에비타도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야후 파이낸스의 포워드 PER은 약 39배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년도 어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최근 분기 이익률이 마이너스 17%이고 다른 외부 자료의 추이로 볼 때 흑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스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도 유사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적만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10%에서 2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에비타가 플러스, 심지어 어닝도 플러스인 경우가 있죠. 따라서 상황에 반전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점검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RPA에 대한 포지셔닝을 살펴보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UiPath의 RPA 시장 내 점유율은 약 30%에 도달해 사실상 탑티어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PA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죠. 그렇다면 실적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는 없을까? 현재 대부분의 적자는 마케팅을 포함한 R&D 및 영업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이익률이 약 85%를 기록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어도비 같은 기업이 88%에 달하는 그로스 프로핏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품 자체의 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마케팅 R&D를 포함한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영업비용의 출혈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익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보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외부 정보를 감안시 2022년 기준 50%의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블루프리즘은 2021년에 약 20%의 성장을 이루었죠. 결론적으로 애니웨어는 UiPath와 유사한 성장률을 시현했었고, 블루프리즘은 UiPath 성장률 대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 생각엔 사스 시장을 통틀어 봤을 때 아직은 경쟁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RPA라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서 확고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느냐는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포지셔닝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기에 경쟁자인 애니웨어가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라도 UiPath는 비용을 낮추어 실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트리거 포인트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해 보입니다. 덕분에 재미있는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시장을 즐기고 싶네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